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유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폭로성 보도가 성폭력 2차 가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조재범 전 코치는 2심에서 징역 13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석희 선수가 다른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폭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포츠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심석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심 선수와 법적 다툼 중인 조재범 전 국가대표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무분별한 받아쓰기 또 추측성 기사를 확산한다는 것이 심각한 2차 가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 스포츠 선수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8일이었죠.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가 심석희 선수가 당시 2018년도 이제 평창 올림픽 당시에 국가대표팀 코치와 팀 동료들을 험담한 내용들이 포함된 개인 메신저 대화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디스패치는 평창 금메달 창피하다라는 심석희 선수의 그 글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조롱했다라는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문제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사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후배를 비하하고 심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또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 선수로서 문제가 될 말들이 좀 섞여 있었고 이것이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공개를 했다고 디스패치는 말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카톡 내용이 무분별하게 대중에게 노출되었고 특히 자극적인 특정 부분을 편집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이 전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해당 부분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으로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전시하고 있고 네티즌들은 악플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댓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엔 최민정 토나와 심석희 동료 비하 충격 문자, 서울경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목들이 동료 비하 욕설 문자 파문, 동아일보도 토나와 중국 의원 동료 조롱, 뒷담화 논란 등등의 내용들로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런 개인 메시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제목으로 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죠. 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늘 받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계속 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물론 또 반론이 있기도 해요. 심석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러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사적인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인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좀 더 보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된 내용 중에 공개된 대화 내용 중에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 선수로서 문제적인 어떤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을 앞두고 조아무개 코치와 카톡을 하면서 브래드버리를 언급을 하는데 이제 브래드버리는 쇼트트랙에서 이제 어부지리로 우승을 하는 걸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네. 심 선수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코치와 주고받았는지 실제 경기에서 최민정과 충돌한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빙상경기연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착수한 만큼 좀 그걸 좀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또 신 선수도 뭐 선수들을 비방한 것과 관련해서 브레드버리와 관련돼서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진실이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거 이외에 너무 많은 보도가 무분별하게 보도가 됐다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폭로 과정의 불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폭로의 원천 그 소스가 사실 조재범 전 코치 측이 언론에 전달한 건데, 언론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디스패치에 전달한 거고요. 디스패치에 전달된 내용은 내용이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사법당국의 증거 자료였거든요. 이게 이제 성폭력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서로 증거로 제출한 걸, 그걸 맞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 휴대폰 포렌식한 내용을 조재범 선수 쪽 변호인도 확보를 했을 테니까, 네, 그걸 맞습니다. 조재범 선수가 역으로 지금 공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뭐 포렌식 과정에서 심석희 선수가 코치뿐만 아니라 조재범 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나 선수들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심 선수에게 약점이 될 만한 메시지를 이용해서 의견서를 만들고 변론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사에 제보가 된 거고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언론에 제공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폭로와 관련돼서 스포츠인권연구소에서는 아마 조재범 코치가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이제 이게 촉발된 건데, 네. 본인의 어떤 것들을 더 해명하고, 또 피해자인 심 선수에 대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뭔가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을 지금 폭로한 건데, 그걸 언론이 몰랐을까요? 조심스럽게 보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일단은 디스패치가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가 끊임없이 신 선수의 사적 대화를 인용해서 이미지 무너진, 부적절한 관계 논란, 동료 뒷담화 논란, 이런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서 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언론이 이걸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겁니다. 언론이 사실은 2차 가해성의 내용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라는 것에 언론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에서 나온 걸 그대로 받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1심 판결문이 공개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판결문은 사실은 재판이나 판결은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성폭행 사건과 관련돼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도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1심 판결문을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논란이 좀 빚어졌던 바가 있어요. 판결문에 이들의 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검색창에 조재범 또는 심석희를 검색하면 별도의 로그인의 절차도 없이 누구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검색 키워드로 판결문이 보이지 않도록 했지만, 이미 이 판결문은 남초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빠르게 확산됐고, 또 몇몇 언론은 이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 가해 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가해 행위 공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신 선수 측의 대리인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으로 이제 신중한 보도 요청을 좀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 선수 같은 경우 20대 초반인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2차 가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이 피해 과정에 상세하게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문이 그대로 제3자가 확보를 해서 공개하는 일이 벌어진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디스패치의 무책임한 폭로로 이제 심석희 선수가 받은 폭력 피해를 의심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재범 전 코치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심석희 선수의 뭐 인성의 흠집을 내는 기사를 내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든지, 특히 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보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원 취지와 다르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혜영 의원이 심석희 선수의 카톡은 별개이고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은 일부 네티즌들이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선수의 피해를 부정하며 선수를 비난하고 있는데, 완전 무결한 피해자가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심 선수가 어떤 카톡을 썼더라도 그것이 심 선수가 받은 피해를 희석할 수는 없다. 당연히 조재범 코치의 가해를 정당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심석희 선수와는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지난 2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을 빚었던 이다영, 이재영 배구 선수. 네. 최근 관련된 보도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지난 2월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서 무기한 출장 정리를 받았고, 국내 무대에서 사실상 퇴출된 이다영, 이재영 배구 선수가 이제 그리스 여자 프로 축구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잖아요. 근데 16일 밤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두 자매가 그리스로 출국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긴 했어요. 학교 폭력. 근데 이것도 이제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뭐 비밀 결혼, 가정 폭력, 외도 등 각종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다. 뭐 언론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출국 과정에서의 보도가 굉장히 과도했다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은 뭐 두 선수가 뭐 그 출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표정, 행동, 뭐 도착 이후에 뭐 표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것은 당연히 또 이 두 선수에 대한 개인의 공격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 언론사가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한 보도일 뿐 학교 폭력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배구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하고 언론이 네. 보도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책임성 있는 보도 태도가 필요한데, 네. 또 그런 거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동해안과 전남, 경남 지방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 동해안과